네, 이번 시간에는 노후 준비 기본 원칙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 같습니까?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 뭘 보고 부부라고 그러세요? 사이가 대표님 웃고 계시는데 뭘 보고 부부라고 그러세요? 뚝 떨어진 게 부부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이러고 다니세요? 네, 좀 비슷해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어디 감히 하면서 여성분들이 뒤에 따라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저러던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이러고 많이 지냅니다. 그죠? 네. 부부가 손 붙잡고 다니고요. 저도 50세가 넘었는데 와이프하고 아직도 손 붙잡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요즘에는 그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팔순의 백발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일찍 하시고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공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봤어요. 그렇죠. 보기 좋으세요? 넘살스러우세요? 보기 좋죠. 좋아요. 보기 좋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 넘살스럽다고 했을까요? 보기 좋다고 했을까요? 옛날이면 넘사스럽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옛날에는 넘살스럽다고 했어요.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또 하나 바뀌는 게 있는데요. 나이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회갑잔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었죠. 했죠. 네. 왜 했을까요? 그때까지 대부분 못 사셨으니까. 그쵸. 네. 네. 그쵸.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네.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빚을 내서 옛날에는 회갑잔치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큰일 나죠. 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쵸. 회갑잔치 물어봤다가 네. 그죠. 요즘은 회갑잔치를 안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순잔치는 합니까? 안 합니까? 칠순도 안 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죠. 칠순 되면 뭐 해드렸어요? 여행 가신다고 해서 보통 많이 여행 주변에서 네, 그렇게. 그죠. 여행 네. 티켓 드리고 네. 이렇게 관광. 여행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네. 하고 요즘에는 주로 팔순잔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팔순잔치 받을 수 있을까요? 별로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이런 백세시대니까. 문화라고 하면 네. 팔순잔치도 못 받고요. 100세나 가야 잔치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요. 우리의 문화 또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뀌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의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80세, 80세. 여성분들 평균 수명은요? 86세. 86세. 몇 살 차이 나요? 6살. 6살. 네.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여자분들. 와. 명백 씨는 네. 아내가 더 나이가 많으세요? 명백 씨가 더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많죠. 3살 연하입니다. 3살 와이프가. 연하. 네. 3살 연하.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6 더하기 3은 9. 그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요, 서너 살 차이가 나거든요, 부부 간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남편 사별 후에 아내 혼자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거의 10년을. 네. 와. 그러면 남편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내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내까지. 그런데 누구 위주로 하고 있어요? 남자 위주로. 그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 위주로만 가면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의 기본 원칙 중에 첫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주고 가고 싶으세요? 그냥 가고 싶으세요? 대표님. 당연히 주고 가고 싶죠. 좋은 주고 엄마. 가고 싶죠. 네, 그렇죠. 명백 씨는요? 주고 싶은데 뭐 줄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MC분은 형편이 되면은 당연히 주고 싶죠. 주고 싶죠. 자, 그러면 내가 100세에 세상을 뜬다고 하면 자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와. 70세네요. 그죠? 와. 70 넘은 자녀에게 집 한 채든 뭐든 주고 간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와. 거의 그 생각 그냥 친구네, 뭐 같이 늙어가는 그러네요. 친구. 그렇죠. 와. 네. 네. 그런데도 아직도 자녀한테 뭔가라도 남기고 가려고 아둥바둥 거리시면서 사신다라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평균 수명은요, 60세를 간 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0, 40대. 40대. 그쵸.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때 부모님이 뭐라도 물려주고 가면 집안 경제가 폈을까요? 어땠을까요? 폈죠. 그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요, 그렇게 뭐라도 주고 가려고 아둥바둥거리시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100세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100세까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모실 것 같으세요? 못 못 모실 것 모시죠. 같으세요? 못 모실 것 같아요. 같이 노후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그죠. 자녀들이 더 아플 어렵겠네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네, 맞아요. 네. 70 먹은 노인이 100세 어르신 돌본다고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니까요. 이제는 자기 몸 관리하기도 이제 버거워지는 나이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요. 할 수 없죠. 네. 이제는 100세 시대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거, 자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를 물에 넣고서요. 물을 서서히 데피기 시작을 합니다. 개구리는 움직였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죠. 네. 물이 데펴지는 것을 개구리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따뜻하고 좋았을 것 좋았으니까. 같아요. 그죠? 아직은 그렇게 더 데펴져도 내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덮여지니까 그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물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45도씨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와요.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나하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튀어나올 수 있는 역량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실험은 서서히 물이 데펴지니까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개구리가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처럼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개구리가 이것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이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오는 변화일까요? 갑작스러운 변화일까요? 아, 서서히요. 서서히요. 무서운 얘기였네요. 정말 서서히 오네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그죠?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못 느끼죠. 네. 못 느끼는데 네. 알긴 하죠. 네. 그런데 그게 체감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살, 2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호서대학교 설립자이신 강석규 박사님이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우리 MC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와우. 네, 어떠세요? 와, 뭔가 반성하게 되는. 네. 와. 그쵸? 네. 네. 우리는 그냥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죠. 뭐 준비하고. 그죠. 뭐. 네. 100세 시대는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100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00세 어르신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후회한 것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세 어르신이 와. 축하 자리에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100세 어르신이 20년 젊었다라고 하면 몇 살이에요? 80세. 80세. 80세에도 새로운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하는 거, 그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 번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